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 대표의 구명 로비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의혹, 검찰 수사 발표 이후에 더욱 일파만파 의혹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이 납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으로 20대 국회 법사위원을 맡게 되신 백혜련 의원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거 이렇게 방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은 네. 없으시고 현안은 많고 얼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0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선 이 수사 결과 발표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결과 발표가 제가 볼 땐 정식 수사 결과 발표 이게 보고서 형식으로는 나지를 않고 네. 차장 검사가 네. 기자들 불러놓고 브리핑. 오찬 네. 하면서 한 건가요? 하여튼 네. 브리핑 형태로 했다는 건데 네. 그것도 조금은 저는 이례적이라고 봐요. 이런 거에 정식 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않나. 네. 그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컸었고 대부분 진짜 검찰에서 이렇게 크게 수사했던 사건에서는 그렇게 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없었고 이제 간담 형태로 된 게 좀 이례적이고요. 여튼 그 내용을 봐도 실제로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진짜 100억이라는 큰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들였고 또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구속은 됐지만 거의 다 또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뭐 구형에서 깎이고 항소심에서 또 보석은 저기 처리 의견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볼 때 선뜻 수긍하기는 어려운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네. 일찍이 예견을 하셨어요. 이게 아마도 홍만표 변호사의 개인 탈세 혐의로 종결하고 현관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맹탕 수사할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여의도 돗자리 수준으로 맞추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약간은 의외인데 저는 정말로 검사들이나 아예 소환조차 하지 않고 전혀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워낙 국민들의 원성이 드높아서인지 실제로 조사 자체는 신용은 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불러서 뭐 물론 서면 조사도 로 하고 이런 부분들 진짜 미흡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더 수사를 했다고. 요만큼 눈곱만큼 좀 더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검찰의 수사 결론을 보면요,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물론 홍만표 변호사가 현관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려고 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정의로운 검사들은 홍만표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뭐 돈을 받아서 뭐 수뢰해서 뭐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절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정의로운 검사였고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는 실패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 그제 이제 수사관이 체포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 현관 로비는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로비라는 개념이 저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하면서 다시 든 생각이 실제로 검사, 수사관들의 경우는 다르게 검사들에게는 직접적인 돈이 가는 경우는 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돈이 가지는 않는 상태에서 사건 처리는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어떤 실제로. 경우일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편의를 약간 봐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돈을 받고 편의를 봐주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검사들이 실제로. 네, 그게 이제 어떤 판검사들의 그 동안에 자신들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에도 좀 그런 것이 있고 나중에 퇴임을 생각하고 어떤 봐준다는 부분 자신들도 결국은 변호사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재직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실패한 로비다. 지금 검찰의 기준은 뭐냐면요. 실패한 로비라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이게 실제로는 형사 사건은
돈을 받지 않으면 형사 사건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편의를 봐주는 종종.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구속을 했다면 그건 완전히 진짜 엄청난 편의를 봐준 거였겠지만은 네, 네. 구속 수사를 했더라도 네. 그 과정에서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최연수 3차장하고 20번의 통화를 했다고 네,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최연수 차장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구속 수사를 지휘를 했다 하더라도 네. 20번이나 통화하는 과정에서는 무슨 대화가 오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왔을 것이고 주로 홍만표 변호사는 불구속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겠죠. 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처음부터 만약 최연수 차장이 안전하게 이 사건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완강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를 했다고 한다면 20번의 통화까지 오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법의 맹점이란 맹점이고 그런 네. 부분들인데 돈이 오가지 않았지만 어떤 편의가 봐주어졌을 때 이것에 대한 처벌 조항 내지는 이것에 대해 막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저는 사실 고민들을 지금 새로 안게 됐습니다. 근데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저희 당의 민주주의 회복 TF에서 네, 네. 정관 비리를 막기 위한 몇 가지 그 법안들 발의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네. 그 전 판사나 검사의 사건 관계인 접촉 사실 신고 의무예요. 네.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거기에서 그 결제 라인에 있는 네. 검사 같은 경우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법안을 낼 예정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최연수 차장 검사가 그 홍만 변호사와 접촉한 것들에 대해서 신고하는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이게 조항이 있게 되면 네. 이 판검사들 자체가 이런 정관들을 네. 정관 변호사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한 부담감을 그렇죠. 가질 수밖에 없죠. 예, 예.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홍만표 변호사가 검사 시절이었을 때 함께 일했던 이 선후배들 저희가 취재를 좀 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형이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그 형의 업무 스타일은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자기 직분은 충분히 한다. 다만 예컨대 모 재벌과 관련된 수사다 그러면 라인을 따로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따로 터서 밥도 먹고 그 사람들 어려운 사정 얘기도 들어주고 물론 이걸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충 상담도 좀 해주고 이러면서 반드시 그 재벌 안에 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팀은 뭘까? 이제 후배들이나 이렇게 궁금증을 하면은 그게 다 쓸모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직 검사 시절부터 새로운 라인을 터서 이게 변호사에 대비한 말씀하신 대로 현직 검사가 돈을 받고 뭘 풀어준다거나 불구속 처리한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지만 본인의 퇴임 후의 자리를 생각해서 로비를 받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것은 비단 홍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전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실제로 법조계에 있는 글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맞지 하질 않으셔가지고 하나서 그랬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여성 검사들하고 남성 검사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검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다른 노트를 튼다든지 이런 거에 참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성 네. 검사만이 아니라 네, 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여성들이 그런 것에는 굉장히
둔감하다면 둔감하고 일 처리를 그런 방식으로 대체로 하죠. 하지 않는 예. 것에 익숙합니다. 근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존에 어떤 내려왔던 문화들 이런 것들이 그런 방식에 좀 더 친숙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참 이런 게 그동안에 있었던 관행이라면 이거를 좀 뜯어고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초반부터 전현관의 커넥션 문제를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비리 사실을 밝혀내서 처벌을 이제 받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거기서 종결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관들 앞서 말씀하신 그 최윤수 차장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뭐 수사도 그냥 서면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그리고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의 문제 이런 점들은 좀 어떻게 처리될 걸로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현관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끝낼 거다. 네, 네. 이미 그 브리핑 과정에서도 네. 더 이상의 수사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다만 네. 지금 그 수사관 지금 계좌 추적에서 지금 수표로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수표를 받은 수사관이 더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수사를 할 것이고 그 계좌 추적의 과정에서 만약에 돈이 간 흔적이 나온 사람이 검사를 포함해서 있다면 그 부분은 수사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간 흔적이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 부분은 더 추가 수사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동찬 그 브로커가 브로커. 잡혔잖아요. 예. 그 사무장이.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예. 그 진술 과정에서 뭔가 또 수사의 단서와 돈이 간 흔적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더 추가 수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금 정은호 사건에 대해서 수사했던 검사들 네. 자체에 대해서 다시 더 뭐 추가 수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표로 돈을 받은. 근데 우선 이 문제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사관이 수표로 청탁에 해당되는 금품을 수수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주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참 이게 저도 수사를 해보고 하지만 네.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막상 그런 당사자가 되면 자기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나는 안 걸릴 거다. 네, 나는 걸리지 않을 네,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는 걸리지 않은, 그러니까 수표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네. 사실 우리가 수사하면서 수표로 돈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건에서 수표를 받느냐 이런 네, 말들을 하는데 네. 막상 수사관이나 검사들 자체도 예.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계좌로 받거나 예. 수표로 받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분에 대한 또 자긍심이랄까? 내가 수사를 받겠어? 하는 이런 심리도 저는 있다고 봐요. 검사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내가 수사를 받겠어 이런 것이 결국엔 자가당착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돈 받은 수사관들이 더 있다고 하면 이 규모가 얼마 정도나 될까요? 지금 정은호 이제 세간의 도는 말에 의하면 네. 정은호 씨 자체가 엄청난 돈을 이렇게 뿌리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캐봐야지 되겠죠. 지금 계속 사실 그 하나의 줄기에서 지금 엄청난 격가지가 네, 계속 네, 뽑아져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검찰이 현관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수사관들과 관련된 계좌 추적을 통해서 나오는 돈이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이대로 그냥 덮어야 됩니까?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좀 가지고 와서 청문회라든가 뭐 그밖에 다른 뭐 국정조사라든가 이걸 좀 해봐야 되나요? 국회 안에서는 좀 어떻게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안전히 수사가 종결된 형태는 아니까 좀 더 살펴볼 거고요. 네. 청문회 자체는 저희가 이미 좀 제안을
그때 네. 야당은 했던 것으로 예. 법조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됐었고 이거 마지막 복 끝나고 나면은 어떤 조치는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그래서 법사위 차원에서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좀 더 밝히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문제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이 법조 비리가 아무런 제도 개선이 막 이제 들불처럼 필요하다 이런 주장은 있지만 그 국회 법사위 안에서도 큰 틀에서의 제도 개선은 없이 유야무야 되는 이런 게 너무나 많았고 결국 이번 사건도 그렇게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제 국회 법사위원들 대다수가 또 전직 그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분명히 없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분들이 거의 다 법조인 출신이지만 네. 그 면면들을 보면은 그 자기가 법조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들을 뭐 개혁을 늦추거나 그렇게 하실 분들로는 안 보입니다. 네. 잘하실 거다. 앞서 이제 그 면접과 관련된 그 뭡니까 이제 이름을 기록하는 이런 걸 제도 개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민주주의 회복 TF에서 내놓은 몇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이 있다고 해주셨어요. 하나는 그거고 또 하나는 어떤 것들이? 네, 있나요? 지금 그리고 그 정관들 바로 했을 때 1년간 그 자기가 근무한 곳에서 개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예. 그 기간을 이제 2년으로 일단 늘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한 개가 지금 1년을 2년으로 네. 늘리는 것. 네, 1년 2년으로 늘리는 것이고 예. 그리고 한 개가 제가 바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안 그러시구나. 네. 그 대한변협에서 정관예우를 좀 이렇게 근절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내놓은 제도가 대안이 판검사하고 변호사 시험, 그러니까 자격 시험을 분리해서 보도록 하는 분리제도를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검사장급이나 고등법원 판사의 경우에는 변호사 개업을 아예 금지하는 뭐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변협의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주의 회복 TF에서도 그렇고 법사위 네. 차원에서도 그건 좀 더 논의를 해본 후에 어떤 입장을 좀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봐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자격 시험을 분리한다거나 아예 개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네. 또 그것이 또 이혼의 문제도 있고 위헌. 또 있고 다른 나라의 입법 사례도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성급하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조금 지금은 이른 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 보기에는 저렇게 국민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이렇게 수임료를 받고 형량을 깎아주고 구형량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한 검찰에 대해서 좀 신뢰하기 어렵다. 또 다른 차원의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요구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검찰을 특화한 어떤 그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그 접촉 신고 의무 조항 네. 이것만 가지고 효과가 있겠냐. 그 밖에 다른 검찰개혁 법안들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네, 검찰 개혁 과제가 지금 시대적 과제로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얘기했던 공수처 설치 이런 것들이 개혁 과제로 다시 이제 논의가 되고 입법화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순차적으로 요번에 같은 경우는 일단 정관예우 문제가 가장 큰 하두로 나왔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법안을 저희가 냈던 것이고요. 검찰 전반적인 검찰 개혁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사법부 전체의 개혁의 하나의 줄거리로서 다시 또 저희가 더 논의하고 법안도 낼 생각입니다. 네.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경우에는 이게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네. 2012년 혹은 그 이전 뭐 2008, 2007년 대선 때도 쟁점이 됐던 것인데 이 잘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채택이 안 돼서 그렇죠. 힘들었죠. 예, 네, 힘들 문제가 계속. 근데 이제 요번에는 아무래도 더 전망을 좀 바뀌죠. 아무래도 여소야대 국면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번에 국민의당에서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공수처를
하겠다. 어제 안철수 대표가 네, 그거를 연설에서 네,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누리당 빼고는 다 야삼당은 네. 함께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어느 때보다도 전망은 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네. 그 탈당한 의원들이 다 들어와서 새누리당이 다시 일당이 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야삼당을 다 그렇죠. 합치면 과반을 넘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연합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셔서 지금 막 불안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꾸 물어봐서 미치겠네 이런 표정이신데 그 어버이연합과 관련해서 이제 수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또 대검 항의 방문도 가시고 하셨는데 이게 수사의 진척은 여전히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검찰이 잡고 있는 수사인데요. 좀 이것도 뭐 압박은 계속 하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문제 이건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다. 그나마 그래도 항의 방문이 약간의 효과라도 있었는지 네. 다음 주에 추선희 사무총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성과랄까요? 그나마 이제 네. 그 부르지조차 않았는데 지금 뭐 고발인 조사는 끝났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그 부르면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뭔가 그 추선희 사무총장 얘기에서 해명되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저기 할 것이고 이제 정상적으로 국회가 또 개원해서 저희 법사위가 또 가동이 되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법무부에 계속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수사를 촉구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 전경련도 그렇고 추선희 사무총장도 그렇고 이게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의혹 제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는 뭐 다 끝난 다음에 수사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이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어서요. 다음 주부터 법사위가 네, 이미 가동. 했고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업무 보고가 시작되니까요. 그때부터 네. 저희들도 또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해나가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네. 이제 법사위 진행되는 과정 지켜보도록 하고요. 요소마다 저희가 또 길목을 지키면서 의원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인하고 또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으면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